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접경 지역의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지역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만 명의 군장병 주민등록을 군부대 주소지로 옮기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교부세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가장 반겨야 할 접경지에서는 실익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 기존 거주지로 제한하던 군인의 주민등록을 근무 중인 군부대 주소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군인들의 주소지를 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원도와 일부 접경 지역은 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내에 주둔 중인 군장병 15만 6천여 명이 주소를 옮기면 강원도 인구가 그만큼 늘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로 인한 지방 교부세도 매년 7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접경 지역 중 주둔 군장병이 가장 많은 화천군은 매년 233억 원 이상 추가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천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주소 이전으로 주택 청약과 같은 군장병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지역에 주둔 중인 2만 7천 명 중 이미 5천 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해 교부세 증가는 예상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소 이전을 통해 인구가 늘면 낙후 지역에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군 장병들이 주소를 다 넘겨서 우리 화천군에 2만 명 이상의 주소가 이전된다면 낙후 지역의 산정 기준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낙후 지역에 대한 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소 이전에서 받는 교부세나 그거나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겁니다. 행정학 전문가들도 군인 주소 이전은 단기적인 인구 늘리기에 불과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화천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인 수에 적용하는 보정 개수를 상향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은 언젠간 빠져나갈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보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지금 교부세, 군인 수요 등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정해서 일정 부분 케어를 해주는 게 맞고 지원 사업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죠. 이 밖에도 군장병 주민등록법 개정이 지역 정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인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풀리면서 봄이 온 것 같지만 여전히 추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탄을 떼며 추위를 견뎌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인데요. 매년 이맘때 연탄 후원이 급감해 이들에게는 마치 보릿고개 같은 시기라고 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간 16일. 원주의 한 달동네에 홀로 사는 70대 노인은 오늘도 연탄을 뗍니다. 날이 많이 풀렸다곤 하지만 고지대에 있는 집안은 여전히 냉골이기 때문입니다. 꽃샘 추위가 계속되는 다음 달까지 난방이 필요한데 쌓아놓은 연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탄 떨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야. 딴 게 아니라. 여는 또 올라오는 거라 연탄을 잘 안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에너지 빈곤층에게 매년 이맘때는 연탄 보릿고개입니다. 연말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는 이른 봄. 여기에 날씨까지 따뜻해지면 연탄 후원은 끊기다시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후원받은 연탄으로 봄을 보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어려워지며 온정의 손길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르신들은 추위를 많이 타시다 보니까 4월, 5월, 5월까지도 또 장마철 때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은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 연탄은행을 통해 지역에 지원된 연탄은 모두 25만 장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면 봉사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도내 2만여 가구가 연탄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 따뜻한 봄이 찾아오지 않은 이웃들을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입니다.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작은 불씨 하나조차 가볍게 봐선 안 되겠죠.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되고.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 한 그루를 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지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솟구쳐 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 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 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 남성이 집에 가던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특화된 그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그 앱이 되겠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에 SOS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가할 때 또 안전하게 안심 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그 상황이 어떤지 위치 확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도 있습니다. 논란을 빚던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사가 지하화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인데요. 지하화를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동서고속화철도. 춘천부터 속초까지 93.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속초 도심을 통과하는 선로가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상화가 추진되면 주거 밀집 지역에 최대 12m 높이의 교량 5개가 설치됩니다. 경관 훼손은 물론 도심이 동서로 양분될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속초 시민중심 원탁회의는 자체의 논의 끝에 속초 역사 지하화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탁회의는 사업기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하화를 선택했습니다. 속초시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의 결과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의견으로 지역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그 이후에 의견 수렴된 내용을 통계를 확인해서 다수의 의견들이 정해지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화가 결정돼도 문제는 남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개통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산과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조기 착공 이후에도 주장을 좀 가능케 하는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는 거고요. 속초와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동서 고속화철도. 경관 훼손과 교통망 확충 사이에서 지역사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부과해온 폐광기금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원도와 폐광지역 지자체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폐광기금 부과처분 효력정지에 관한 결정문을 통해 2019년까지 5년 동안 부과된 폐광기금 1,070억 원은 강원랜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도와 폐광지역 지자체는 항고했지만 강원랜드가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51% 공공부문 주주와 함께 권리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횡성에 위치한 원주공항터미널을 원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탑승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공항 육성을 위해 원주공항터미널을 원주 소초면 일대로 이전하는 방향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횡성군과 군의회 등 지역사회에서의 반발이 심화되고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까지 구성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8%까지 떨어지면서 생활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천저수지 수량을 보조 식수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천저수지에서 홍제 정수장을 잇는 도소관로 12.4km를 연결하는 사업을 다음 달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스크린이 하나만 있는 단관극장에 대한 추억 있으실 텐데요. 중장년층은 길게 줄을 서서 이용했던 기억도 있고 암표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등장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는데요. 원주에도 원형을 간직한 단관극장은 한 곳뿐입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띄엄띄엄 글자가 떨어진 낡은 요금표와 허름한 매표소. 이제는 골동품이 된 투박하고 육중한 영사기와 손으로 한 땀 한 땀 직접 그린 영화 포스터가 향수를 불러옵니다. 2006년 시간이 멈춰버린 원주 아카데미 극장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1963년 개관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외관의 변형 없이 가장 오랫동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단관 극장입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장 후 시민의 발길은 끊기고 극장은 폐관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보존에도 한계가 있어 원주시가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추억과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극장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인 100석 모금 등 극장 매입비 마련을 시작한 겁니다. 한 3주 만에 100명이 100만 원의 이제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1억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3월 8일부터는 2차 행동으로 만 원부터 이렇게 다양한 모금액을 설정해서 원주 시민 36,050명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지키기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매입비만 7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시민들의 참여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원주시가 나서 보존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주시에서도 공모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고 보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의 관점에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부지 매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진행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보존의 목소리를 냈지만 노후한 건물의 안전성 우려와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 등이 추가돼 반대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장 소유주는 이달 안으로 매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에도 국내 유일 원형 그대로의 단관극장은 추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을 위해 인권 교육과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 학기마다 2시간씩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 선수 상담 전담팀을 운영하고 인권 실태 조사와 고충 처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3월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강화된 출전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신체 폭력과 성폭력 등이 적발되면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해고하도록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5억 원 상당의 항공권을 취약계층 등에 전달합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 제주 간 노선 항공권 2,500매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과 방역요원 등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 지역 숙박업체들의 지원으로 숙박권도 함께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항공권은 이달 내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의용소방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600대 보급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올해 수소전기차 600대를 보급하는 등 2022년까지 무공해 자동차 보급률, 지역 승용차 등록 대수의 5%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최초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데 이어 춘천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1차 보급 물량 340대 중 70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스탬프 투어를 도입합니다. 스마트 스탬프 투어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관광객이 주요 관광지에 방문하면 위치 정보 또는 전자 스탬프 인증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원주시는 방문 인증 횟수에 따라 편의점, 주유소 등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스탬프 투어는 간현 관광지, 미로 예술시장 등 지역 내 관광지와 축제 등 26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